SC 제형으로 바꿀 때는 1, 2, 3, 4이 필요한 게 아니라 1상, 3상만 하면 돼요. 심플해요. 이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져간 데서 해요. 그리고 하게 되면 마일스톤 받고 판매 시작되면 로열티 받습니다. 그런 기술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 그다음에 가능성 있는 회사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한국바이오에서 나갈 길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요.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게 낫고 이사님께서 관심 있는 섹터 현재 제 포트에 있는 섹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. 이사님께서 또 얘기하셨던 게 사실 제약바이오 쪽이었잖아요.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또 관심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? 제약바이오 여전히 이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. 제약바이오는 사실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고요. 근데 이제 관세에서 프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관세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그런 거지 관세는 예외가 없다고 트럼프가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매일 겁니다.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항상 리포트라든지 또는 이제 기사 신문지상에서는 거 보면은 나오는 게 뭐냐면 CDMO 업체, 뭐 바이오시밀러 업체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뭐 이러면은 뭐 매출도 성장을 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. 근데 저는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한 번도 삼바나 셀트를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요?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중에 한 종목은 제 템버거 종목인데 10년 투자해가지고 그때는 방송 안 할 때였고요. 그래서 그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주식이지만 미안한데 제가 방송에서 추천한 적은 없어요. 근데 왜 그러냐면 바이오시밀러 업체 밸류에이션을 놓고 얘기했을 때도 안 싸고요. 첫 번째 밸류가. 그다음에 CDMO 업체를 놓고 봤을 때도 역시 안 쌉니다. 그래서 성장은 분명히 있어요. 그 삼바 같은 경우는 공장을 계속 지어대니까 매출 성장 나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 자체가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.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저한테 항상 방송에서 묻더라고요. 꼭 삼바 주식 조금 올라가서 110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드디어 110만 원대 돌파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는 항상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상승폭은 좀 제한될 것 같다. 근데 뭐 빠진다고 해서 박살났냐? 그것도 아닐 것 같다. 좀 지루할 것 같다. 그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바이오 투자하실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는 손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리스크, 그러니까 회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. 근데 손실의 폭 자체가 이게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제대로 판단 못하면 엄청 크게 손해 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있는데 저는 바이오는 한국 바이오에서 나갈 길이라고 하면은 저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요. 플랫폼 기업? 네,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게 낫고 이 플랫폼 기업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일단 신약 개발은 우리나라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약사조차도 그거 못 해요. 돈이 몇 천억, 뭐 조 단위까지도 심지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임상을 하면 글로벌 임상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라이센스 하우스를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신약 물질을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개발한 걸 가지고 어느 이제 적응증 정해놓고 동물 실험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잖아요. 임상 1, 2, 3상을. 근데 문제는 그 약이 그 물질이 성공할 가능성 자체가 또 되게 낮아요.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. 일상은 뭐 예를 들어서 안정성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거 아니면 일상은 다 넘어가요. 그러니까 이제 2상, 3상 넘어가면서 이제 그야말로 비교 지표 대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잘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그 바이오 쪽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바이오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한국 기업 내에서는 플랫폼을 부시라고 하는 거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 신약 자체의 기능을 강화시키거나 변형시켜서 투약을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 약의 유효 기간을 갖다가 길게 만드는 약간 다른 기술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약은 있어요. 근데 이 약효를 길게 늘어뜨리거나 약 만든 방식을 바꾸거나 이런 거잖아요. 이거는 약을 개발하는 거하고는 다른 기술이잖아요. 근데 이게 실제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효과를 보죠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회사가 대표적으로 프랑스 모사하, 그 다음에 또 머크, 키트루다, 뭐 얼마 전에 또 어디죠?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. 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만 가지고 라이센스 하우스를 10조 가까이 했거든요. 근데 그게 돈이 다 들어온 건 아니에요.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SC 제형으로 바꿀 때는 1, 2, 3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1상, 3상만 하면 돼요.
심플해요. 그것도 이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져간 데서 해요. 그리고 하게 되면 마일스톤 받고 판매 시작되면 로열티 받습니다. 편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 그다음에 가능성 있는 회사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거 하나뿐이면 얘기가 다르지만 리가켄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도 그 ADC 링커 가지고 한 8조 이상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경험이 있고요.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BBB 셔틀을 갖다가 이번에 GSK에다가 라이센스 아웃했던 ABL 바이오 같은 거. 거기도 그 BBB 셔틀로만 가지고 사노피하고 그 GSK에다 납품한 그 저기 라이센스 아웃 계약한 게 총액으로 하면 한 5조 5천억, 5조 6천억 됩니다.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저는 투자를 하실 때는 기왕에 하실 거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는 그런 기술 갖고 있는데 아직 안 올랐어. 사놓으시라는 게 아니라 계속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. 안 되는 데도 되게 많아요. 한미약품이 라이센스 아웃했던 그 랩스커버리라고 하는 기술 가지고 성공한 게 없잖아요. 그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.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보신다 그러면 저는 좀 플랫폼 쪽을 보시는 게 맞겠다. 네,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. 그 이제 4월과 5월, 이제 특히 이제 5월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관심 있어하는 이사님께서 관심 있어하는 섹터 업종들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. 현재 제 포트에 있는 섹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조선 있습니다. 조선. 그리고 이제 방산을 제가 꺾었었잖아요. 이제 전 방산은 좀 2월 달에 좀 슬로우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된다. 근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 종목은 빠지면 살 생각이 있다 하는데 살고 싶은 가격대 와서 방산을 이제 다시 편입을 좀 시작했고요. 그다음에 바이오, 그리고 원자력. 원자력. 네. 민간 국가 돼서 지금 발효가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거 영향 받는 거 아니에요? 민간 국가로 발효가 됐는데 민간 기업이 무슨 상관이 있죠?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가 라임을 맞추려고 그렇게 한 건데, 그러니까 그렇네요. 연구 개발에서 약간 그 제품을 파는 회사들이잖아요. 그 제품을 파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, 강점을 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 늘상 그 원전 계약, 수주 계약하면은 우리한테 시비 걸고 딴지 거는 기업이 있죠. 미국에 미국, 있는 프랑스.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프랑스는 뭐 저기 우리하고 저기 관련된 게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걔들은 경쟁자인데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, 특허 기술,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시비를 걸어 가지고 항상 우리 발목을 잡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좀 줘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미국조차도 자체적으로 수주할 수가 있고 또 SMR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본, 설계해보고 만들어본 경험을 가진 기업이 별로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저찌 해도 가깝게는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.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기술을 갖춘 기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민간 기업체들은 SMR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전 지금 관련해서 베트남도 하고 있고 체코, 루마니아, 뭐 폴란드 다 있는데 프랑스가 하게 되면 대부분의 밸류 체인이 독일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미국이 하게 될 경우에는 걔들은 일단 따낼 수는 있는데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원자력 관련돼 있는 기업들 보셔도 괜찮다. 그리고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주저되는데 LNG. LNG도 제가 2월 달 말에 LNG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막 투자를 한참 했었어요. 근데 하고 나서 바로 올랐으면 좋았는데 한 2주 안 올라가고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애매기였다가 이제 올랐는데 LNG도 앞으로도 이제 뭐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 지금 현재 포트에 없는데 참 없는데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엔터. 네. 그 엔터는 사실 한한령 이슈 때문에 해제 이슈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? 올랐다가 빠졌죠. 올랐다가 다시 빠졌는데 이제 엔터를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전에 중국 같았으면 한국이 자기네 나라 물건에 관세를 부과했다. 시비를 걸었다. 그러면 걔네 당 기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
그죠? 그러면서 전 국민적 차원에서 막 뭐 불매 운동에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. 한한령도 뭐 그 일환이기도 했고. 근데 이번에 우리가 후판, 열연강판 관세. 근데 걔네들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. 왜 그러겠냐는 거죠. 사실 지금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강자가 자기를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. 근데 기분 나쁘다고 한국에다가 주먹질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, 그 중국이 지금 들고 나온 게 한중일 삼국의 경제적 연합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거 하자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일본도 미국 쫄랑쫄랑 가버리고 한국도 손 들고 막 이랬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김 빠져가지고 시진핑은 지금 동남아로 가고 또 뭐 유럽 뭐 스페인 총리나 이런 사람들 만나고 하잖아요. 아무튼 지금 그 중국이 한국한테 마구잡이로 함부로 하기에는 조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.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한테 우리들이 불만 갖고 있었던 부분들, 뭐 한한령 같은 거 대표적이잖아요. 그 금수했으면 보질 말든가 지네들 또 몰래 뒤로 다 보면서 그래 왔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걸 풀어준다고 했을 때는 엔터 쪽이 실적이 되게 좋아질 수 있죠. 왜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한한령 이전에 우리나라 4대 엔터사들 매출 비중의 25%가 중국이었어요. 근데 지금 현재 한 자릿수입니다. 근데 지금 그 규모라든지 거기는 어쨌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요즘 좀 힘들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 시장이 열리면 공연 이런 쪽 보면은 굉장히 뭐 3,000명 이상 모객하는 공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몰린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기대감 분명히 있다. 그다음에 10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죠. 와야 이제 한국 방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지금 그거 있고 그다음에 작년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습니다. 기저 효과 나올 수 있고 빅네임들이 이제 나오잖아요. 블랙핑크는 이제 활동 개시, 그다음에 BTS는 연말경 이제 활동 개시.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믹싱이 되면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한한령이 만약에 풀리면 상단이 좀 많이 열릴 수 있다. 네,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